안녕하십니까?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입니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사춘기를 다시 겪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학년이 바뀌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면서 사춘기 자녀와의 소통을 고민하는 부모님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선 공부, 성공 등을 강조하기보다 아이가 가진 장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2012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오는 11월 10일 치러지는 수능 시험에선 주요 영역별 만점자 비율을 1%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EBS와의 연계율은 70%로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쉬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메인 계획에선 2012학년도 달라지는 수능의 특징과 그 대비법을 집중 살펴봅니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평가시험 시행기본계획이 발표됐다. 주요 영역별 만점자를 1%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EBS 연계율을 70%로 유지하는 등 어느 때보다 쉬운 수능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쉬운 수능이라고 해서 대학 입학이 쉬워지는 건 아니다. 이런 쉬운 수능에서는 예를 들면 좀 어느 한 학생이 좀 한두 문제만 좀 실수를 해서 점수가 떨어지게 되면 입시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최상위권 학생들은 실수 하나로 등락이 엇갈릴 수도 있다. 실수 한 번만 하면 이제 등급이 갈리고 또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변별력이 없어지는 수능이 나온다면 그 대학에서 학생을 볼 때 내신 성적을 더 많이 보거나 아니면 대학별 고사를 치른다거나 할 텐데, 그러면 이제 중상위권 계층들의 학생들이 더 대학 가기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수능일까지 앞으로 7개월 남은 시점. 출제 방향에 맞춰 치밀한 학습 전략이 필요한 때다.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에서 2012학년도 수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지난 30일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2학년도 수학능력평가시험 출제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은 주요 영역별 만점자 비율이 1%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될 전망이다. 또 EBS 교재와 연계율 70%가 유지된다.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 수가 4개에서 3개로 감소, 수리 영역은 문과생이 응시하는 수리 나형에 미적분이 추가된다. 지난해보다 쉬운 수능이 예고되면서 수험생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하지만 나에게 쉬우면 남들에게도 쉬운 법, 수준별로 명암이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수능이 쉬워진다고 해서 대학 입시가 쉬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쉬워졌을 때 대학 입시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능 변별력이 약해지면서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실수 하나가 당락을 가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두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나 3등급으로 팍팍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실수를 갖다가 줄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다면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어본 중상위권 재수생의 입장은 어떠할까? 다시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고3 친구들보다는 좀 우리가 수능에 비교우위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어렵게 나오는 편이 훨씬 대학 입시에 유리할 텐데, 그런 면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많이 불리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쉬운 수능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수능이 쉽게 출제되면 정시 모집에서 논술 고사와 같은 대학별 고사의 비중을 높일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변별력이 높은 대학별 고사로 우수한 학생을 가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 측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그걸 변별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모두가 다 만점을 받았다 했을 때의 경우, 그래서 일종의 논술의 시험의 중요성이 그만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능 성적만으로 우선 선발하는 대학에 지원할 경우 한두 문제 차이로 등급이 갈릴 수 있는 상황. 쉬운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실수를 줄여야 한다.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특히 오답 노트 정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좀 쉬운 문제를 자주 풀어가면서 실수 줄이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또 쉬운 수능이라고 할지라도 상위권 변별력을 위해 어려운 문제가 반드시 포함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작년 대비해서 수능은 좀 쉬워지겠지만, 그러나 과목에 따라서, 영역에 따라서는 또 난이도가 실제로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수능에서는 EBS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올해는 수험생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연계율을 높인다고 밝혔기 때문인데 분명히 EBS 이번의 경우는 연계율 70%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히 EBS 교재 분석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EBS 교재가 만능 열쇠는 될 수 없다. 교과서에 실린 기본 개념부터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작년 학생들은 주로 문제풀이 중심으로 했는데 올해는 EBS 교재를 통해서 원리 중심, 개념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지고서 수능 시험에 바로 적용을 해가지고서 좋은 점수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또 올해 입시의 큰 특징 중 하나가 수시 모집이 늘어난다는 점에 있다. 작년과 달리 수시에서도 추가 모집이 가능해져 실질적 비중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성적을 고려 수시 모집에도 도전해볼 만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학생들은 두 개의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시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정시도 봐야 되고 자기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죠. 제가 학생부 성적이 좋으냐 아니면 모의고 성적이 좋으냐 이 두 개를 가지고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수도권 중하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적성검사가 또 하나의 대학별 고사로 자리 잡고 있다. 전공 적성검사 전형은 올해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27개 대학에서 실시하는데 학생부 성적보다는 적성검사 성적의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크다. 예전의 적성검사와 달리 교과 지식을 활용하는 적성검사라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히 준비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적성검사 이 시험을 봐서 가는 대학들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적성검사 준비할 수 있으면 수능 수준의 한 60%, 70% 난이도니까 아이들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성검사인지 수시인지 정시인지 이거를 지금쯤이면 이제 판단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시험이 어느덧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보다 쉬운 수능이 예고되면서 변별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수능이 쉬워지는 만큼 기본 개념에 더욱 충실하고 실수를 줄이는 훈련을 통해 보다 치밀하고 효과적인 학습 전략을 짜야 할 시점이다. 전국 12개 시도 39개 고등학교가 자율형 공립고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되면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실제로 요리 실습, 바리스타, 오케스트라 등 재밌는 수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인 교육을 실현하는 자율형 공립고를 찾아가 봤습니다. 경기도의 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학생들이 요리 실습에 한창입니다. 매주 수요일 이 학교는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특기적성에 중점을 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시 준비에 매달려야 하는 고등학생들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요리, 오케스트라, 바리스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업 의욕을 높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되니까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수요일 야자 시간마다 쿠킹하니까요. 쉬는 시간, 좀 휴식도 되고 공부하느라 지친 마음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방과 후 수업으로 진행되는 심화 논술 수업은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비싼 돈을 내야 하는 학원에서 들을 수 있는 강의를 학교에서 지원받아 저렴한 가격에 들을 수 있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는 상당히 질적으로 괜찮으면서 저렴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경기도 최초의 개방형 자율학교로 시작한 이 학교는 자율형 공립고로 전환돼 학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생들의 어떤 수강료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이 좀 저렴하게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데 저렴하게 방과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율형 공립고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이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구청의 지원을 받아 교내 도서관에서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독서 토론 교실을 운영합니다. 학부모 박경희 씨는 독서 교실을 다니며 학교를 자주 방문하게 됐고 학교에 대한 신뢰도 생겼습니다. 학교를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자연스러워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학교나 선생님이나
믿음이나 신뢰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담당 교사도 학교와 자치단체의 지원으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가 모두 만족스러운 학교 운영이 가능해졌다고 말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참여율도 높고 또 학생들의 또 학교생활 만족도도 높고. 지난 31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12개 시도에 39개 자율형 공립고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전국의 자율형 공립고는 모두 97곳. 자율형 공립고는 공모를 통해 학교장을 선발하고 교사도 100% 초빙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육과정 필수 이수 단위의 50%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하고 연간 2억 원씩 5년간 10억 원을 지원받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우리 학교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대한 대폭적인 자율 그리고 5년 동안의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토대로 그런 열악한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는 내년 3월 본격적인 자율형 공립고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꾸준히 스포츠 클럽 활동을 해오고 있는 학생들은 운동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어 수업에 더욱 집중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공부만 하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앉아있고 그러니까 힘든데 이런 거 체육활동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그래서 성적도 오르고 그다음에 공부할 때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학교 측은 성적 향상뿐만 아니라 인성을 갖춘 건강한 학생으로 키워가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본교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과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하겠습니다. 사교육 없이도 건강한 인재를 육성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된 97개의 학교들은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학교 운영을 해나갈 것입니다. 교사들은 교육 여건이 불리한 학교 내지는 비선호 학교들이 자율형 공립고로 배정됨으로써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학업 의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학교 운영에 자율성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학교 운영에 힘써 공교육의 보편적인 목표인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중고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돼 오던 수학, 과학 경시대회가 내년부터 서울 지역에서 사라집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교육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중고교 수학과 과학 경시대회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중고교생들이 방과 후 학교 때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하면 창의적 체험 활동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중고교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 다양한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교과목으로 개설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는 합주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예 등 전문 교과를 개설해 음악과 미술 교과를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무단으로 고친 고등학교 교사들이 서울시 교육청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된 가운데 교과부가 전국 모든 중고교의 학생부 정정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교과부는 올 상반기까지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부 정정 실태를 전면 조사할 예정이며 문제가 드러난 학교에 대해선 특별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매주 토요일 쉬는 학교가 시범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격주로 시행되는 주 5일제 수업을 매주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상반기 내에 시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초중고교의 창의 인성교육을 위해 올해 총 2,627개 학교에 1,50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은 학교가 교육과정과 인사, 재정운영 등에서 자율권을 갖고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할 것을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수능을 쉽게 출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3 학생 5명 가운데 1명만이 믿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자주 바뀌는 입시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겠죠. 한 번 결정하면 초등학교 5, 6학년들이 대학에 갈 때까지 적용될 수 있는 일관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TV로 보는 맛있는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